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한 포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재혁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저번 주에는 공휴일이 끼어가지고 네. 경건하게 보내느라 못했습니다. 이 주를 안 뵀더니 얼굴도 다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요? 뭐 별일 없으셨어요? 예, 뭐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예. 의원님은? 저희는 뭐 이제 당 차원에서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하는데 이제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라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청주 이제 4개 지역위원회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대국민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마시겠다는 분도 있고 걱정된다는 묻고 하는데 참 걱정스럽긴 한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총선 선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총선이 어떠네, 지방선거가 어떠네 이거 맨날 해도 재밌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4월 총선이 열리는데요. 거기 앞서서 기상도를 한번 점검할 때가 되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왜 자꾸 청주 오는겨? 그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또 희망적인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뭐죠? 뭐 그 고속철도가 충청권 광역철도가 될 것 같다는 이제 메시지를 줘서 다들 환영합니다. 어쨌든 벌써 후보 때까지 포함하면 5번째랍니다. 1년 반 정도 그렇죠, 그렇죠. 5번 오기 쉽지 않고 쉬운 거 아니죠. 최근에도 한 4달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3달에 한 번씩 오는 격인데 이게 뭐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왜 자꾸 온다고 봐요? 그 전에 이제 후보 때 서문시장에 네.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기분 좋았다고 그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삼겹살 먹을 때? 네, 그때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해주고 이런 거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청주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영환 도지사님이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시 검찰총장일 때 네. 대권의 꿈을 한번 꿔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애정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정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있을까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방문한다는 느낌을 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사실 뭐 이제 좋아서 방문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이제 선물 보따리를 많이 들고 와가지고 네. 지역에 쫙 이제 좀 풀어가지고 그 어느 정도 그 중원에서 이제 청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행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지율도 그렇고 내년 총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그 행사가 오송에서 평택인가 네. 가는 KTX 복선 네. 착공하는 행사인데 그렇죠. 그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문화재구청 앞에 그 구도심에서 했어요. 맞습니다. 오송 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여러모로 포석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니까 행사 끝나고 그 악수도 일일이 많이 하고 왔잖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휙 간 게 아니라 참석자들 그때 참 가셨어요? 아직부터 못 갔습니다. 예. 저도 못 갔습니다. 국회의원들만 모셨나? 아니면 이제 뭐 CEO님들 많이 가셨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참석자가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바로 안 떠나고 악수를 아주 한 20-30분 하고 하더라. 뭔가 느낌이 있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 요새 대통령 인기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아직 30%에 다시 머물렀던데 어떻게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네. 뭐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그 사실 뭐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약간 민망한 정도의 좀 낮은 지지율을 사실 형성하고 있고 그 전에 노동 쪽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쪽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대 개혁을 내세우면서 특히 이제 노동 쪽에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사실상 저희 쪽에서 보기에는 약간 탄압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쉽게 말해서 좀 때려잡는 형태로 했지만 그것은 조금 이제 더 나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노동을 개혁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걸로 약간 재미를 봤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조금 이제 과해가지고 네. 좀 노동 탄압 정도의 형태를 좀 띠고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걸 가지고 오늘도 이제 어젠가요? 그 짤이 돌아다닌 거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이제 요 최근인 것 같은데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 마실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이 좀 약간 만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좀 펼쳐졌었고 뭐 과학적으로 뭐 증명되고 네. 기준에 부합한다면 네. 마실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이제 황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사실상 경질을 하려고 하면서 전에 이제 MB맨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실상 내정된 후보를 임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또 자녀의 또 학폭 논란까지 하면서 그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이제 30%대에 계속 이제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내년 총선에 얼마나 반영될지라는 것은 10개월이 남았잖아요. 네. 너무나 많은 시간입니다, 사실상.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디에서 어떤 채널로서 얘기를 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설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천을 뭐 검사들을 준비시킨다. 그다음 뭐 이준석 그다음에 그 유승민 이쪽에서 신당 창당을 한다. 그다음 우리 당 쪽에서도 흔히 말해서 비명계 쪽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신당 창당을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어우러져 가지고 정치 세력의 뭐 합종 연행이라든지 규합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먼 얘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노동계하고 그 각을 세우고 있죠. 각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8.3%,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36.8%인 거에 보다는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노동계가 과연 노동자를 대변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거기서 대의원도 하고 분회장도 하고 했었는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 그 조합이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일부 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기는 뭐 꾸준히 그렇게 또 나쁘지 않다. 국민의힘보다는 높으니까. 당 지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뭐 뉴스를 온통 도배하는 게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코인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 지지율은 또 44%로 견고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로 봐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눌게. 그러니까 청주 와가지고도 악수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강원특별자치도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네네. 강원도도 가고 대통령이 이제 혼자 뛰어다니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심, 뭐 대통령의 존재감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대통령 프리미엄이 과연 내년 총선에 얼마나 반영되겠냐, 이게 궁금해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내년 총선까지는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다. 네, 그리고 발휘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네. 더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했으면 한번 일을 한번 맡겨서 잘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아직 그 임기가 반도 안 지난 상황이잖아요. 내년 4월이면 그런 상황에서 야당을 밀어줘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이 마음껏 이렇게 한번 일해봐라. 그걸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그래도 뽑아놨으니. 한번 밀어주고 잘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정서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아마 대통령 프리미엄은 내년에 조금 영향을 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상 1년 정도 지금 정확히는 1년 3개월 정도 취임하고 나서 지났는데 1년의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제 반등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폭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뭐 저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뭐 차이는 아직 크진 않습니다만
정부 여당을 좀 밀어줘야 된다보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 여론조사가 항상 높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든 조사에서 뭐 그 폭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좀 암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프리미엄이 얼마나 작용할지, 오히려 역작용할지, 요거 한번 전망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아마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도내로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분은 이제 김영한 도지사지 않습니까? 네네. 김영한 도지사가 2, 3, 4? 뭐, 저 충북 학식 차별 논란? 이때까지 아주 그냥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요새는 조용하죠? 그런데 이제 김영한 지사가 뭐 총선 전국에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도지사가 총선에 개입할 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어떨지 궁금해가지고요. 요즘 뭐 조용하던데 이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새 이제 주변에서 조금 그 자제해달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 자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내년 총선 관련해서 당연히 그 여당에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심정적으로 여당에 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보가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도 또 여태처럼 이렇게 여론에 아니면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 포화를 받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또 약간 자제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원래 또 뭐 이슈가 있으면 우리는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 또 얘기를 안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 지사님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막 바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또 너무 아이디어를 남발하는 이런 모습으로 또 보일 수가 있어서 그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예. 공무원들 힘들어 죽으려고 한다는 또 후문이 있어요. 후문이 있어요. 물론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네. 이게 그 관료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 이제 특성이죠, 그죠? 그렇죠.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장점이 거고요. 될 수 예.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김영한 지사가 과연 이제 어떻게 행보를 지금은 조용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제 취임한 지 좀 있으면 1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당선된 지 1년이 넘었고 취임한 지는 1년인데 지금 보면은 정무라인들을 대거 교체를 하면서 이름도 이제 명칭을 정무보좌관에서 경제수석보좌관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진공 이사장이셨던 분을 모셔왔는데 뭐 급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좀 놀랐는데 수석보좌관인데 4급이라 그러고 이사장 하시고 저기 차관 하실 분을 4급으로 모시는 게 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 분을 모시면서 이제 정무 쪽에서 이제 경제수석보좌관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기사를 보면 이제 뭐 자원 재활용 지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뭐 환경, 자원 재활용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 쪽으로 좀 포인트를 옮겨가지 않나 좀 싶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좀 본인이 지사께서 보였던 행보에서 1년을 좀 되돌아보고 다시 또 이제 리프레시 해가지고 남은 3년을 좀 잘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좀 읽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재정비하는 시간이라서 좀 조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정비하는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네. 있겠지요. 근데 환경도지사라는데 그 환경단체가 뭐 집회만 하고 건의문만 전달하려 그러면 문을 걸어 잠군대요. 온갖 일정에 딱 맞고 편지도 못 전달하게 한다는데 좀 너무 좀 구시대적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요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리더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시장이다, 어떠한 대표다, 어떠한 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나는 그 뭐 소통하는 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대표는 소통이 가장 안 되는 대표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일례로 이제 부족한 거를 계속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기가 돈 많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전지현이나 김태희 씨가 자기 예쁘다고 안 하거든요. 왜냐?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면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소통을 잘하는 뭐 서울시장이 되겠다. 뭐 어떤 뭐 지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떠한 이 단체장이라고 하는 이제 네이밍 이런 게 있잖아요. 문화시장 뭐 이런 거. 네, 문화시장이라는 건 사실 그 동네의 문화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문화예술인들이 좀 가장 문화시장은 요새 이범도 시장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뭐 시내에 무슨 뭐 갤러리며 네. 콘서트홀 이런 게 마구마구 들어서 가지고 네. 야,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잘하신 것 같아요. 네이밍이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가 또 곁가지 토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학도 전 중진공 이사장 네. 차관됐던 사람이 사급 경제수석이 됐고 네. 정초시 전 충북연구원장은 정책수석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할까요? 그게 좀 그냥 자문하는 역할만 해도 귀한 분들인 것 같은데 사급에 앉혔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아니 그 말 많은 충북 도립대 총장도 김학도 이분이 갈 수 있었을 것 같고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가도 뭐 오히려 딱 맞을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어쩌다가 경제수석으로 왔는지 그 여기 김영환 지사 이거 인사 스타일 어떻게 보세요? 그 어떤 기존에 있던 직급하고 안 맞아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신 게 아닌가. 그분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초시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약간 이제 야당 색을 갖고 있다고 보잖아요. 보통 그쪽 인물이다. 그런데 그렇게 간 거에 대해서도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좀 의아해하긴 하면서도 그래 뭐 일하는 거니까 도정을 살피는데 여당 야당이 어딨냐. 다 같이 어쨌든 우리 충북 도민들이 행복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면 뭐 조금 직급이 낮더라도 또 뭐 내가 야당에서 일을 했더라도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요 최근에도 이제 뭐 충북 도의원님들이랑 자리를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라든지 스타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지사님이 1년 동안에도 너무 그 서울에 있는 사람을 많이 데려와 가지고 지역을 좀 홀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인사도 마찬가지로 너무 또 이제 지역에서 물론 저는 외부에서 오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총장도 그렇고 지금 여기 경제수석 보좌관 하시려고 하는 분도 그렇고 다 너무 외부에서 데려와갖고 지역에서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게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누구를 모시려고 하면 또 그분을 막 또 이렇게 씹는 분들이 많아요. 비판하는 분들이 많고 이쪽 분을 또 모시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싹 또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다. 너무 잘 알아서 신중해라 뭐 이렇게 뭐 하고 또 이분을 모시려고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외부에서 데려오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은 개관한 이래로 청주 사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시립미술관. 그런데 이제 데려올 때도 공부를 좀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모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한 게 청문회에서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대답도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그 회의록 속기도 그렇고 다들 이제 부정적으로 좀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채택이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인사 스타일 관련해 갖고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원내대표실에 또 끌려갔다는 이런 후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저는 지사를 돕겠다고 나섰다라고 하면은 비 오는 날에 비를 안 맞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우산을 쓰고 어떤 행위를 해도 맞는 거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지사 옆에서 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욕먹는 거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아주 평가가 다양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도청의 그 이제 보좌관들이 다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제 세팅이 새로 됐는데 제가 볼 때 그 이분들이 소를 키울 것 같지는 않고 아이고 차관해졌던 분이 딱 보니까 황현구 정무특보 그다음에 윤홍창 대변인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소 키울 사람도 이 툭톱이 아니겠냐. 두 분들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이기 보좌진들의 역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영환 지사가 이제 당분간 좀 뭐 페이스북도 안 하고 한데 이 정치인 스타일이 정치인이라
조용히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화의 주인공 과연 얼마나 조용히 지낼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여름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동안은 조금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한 7월 뭐 말 한 8월 초까지는 좀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갔다 온 이제 한 8월 중순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그 안에 그 2달, 한 달 반의 이제 구상을 가지고 확실히 이제 도민들한테 또 여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휴가 끝날 때쯤에는 아마 이제 또 다른 행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치는 사실은 이슈를 계속 선점해 나가고 네. 여론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떨 때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 유명해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용환 지사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뭐 의도된 바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그 중부권 광역철도 도심통과 관련해서 그 반대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SNS에. 네. 그래서 저는 찬성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성의 글을 정리해서 올릴까 하다가 너무 또 어떤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못 올렸거든요. 사실 글까지 다 정리해놨다가 그런 거로 봐서는 제가 약간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주목받는 거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목받으려면 주목도 받아요. 정치 이거 쉽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환 지사도 이분이 뭐 도지사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정치적인 꿈은 큰 분이에요. 대통령 후보로 막 출마하고 그랬었잖아요. 출마 선언도 하고 본선에는 못 갔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차기 총선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기보다는 어떤 이제 정치인 출신 도지사니 뭔가 이 그 자기 스탠스를 이제 찾아가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무래도 그 역할을 할 것은 지금 이제 나오는 후보들과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부 내력 특별법도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했던 그 강원도 사례처럼 그런 거에 이제 아젠다를 얼마나 좀 잘 결합을 시켜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그다음 자신의 공과로 가져가는지 정책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이제 가장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우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당 후보들이 총선에서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다 짜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약간 도지사님하고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사이가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거를 조금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총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지사로서 뭐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불법 선거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 어떤 이제 말이라도 한마디 조심하겠죠. 정호택 의원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물론 이제 차기 총선에 그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몰라도 뭐 척질 일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정책적으로는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갑자기 지금과 같은 논란들이 일어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어디 갔지? 라고 할 정도로 아예 그냥 조금 자중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근데 되게 정책적으로 좀 약간 건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충북을 좀 뭐 건설해 나가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약간 컴다운이 되지 않을까. 저의 그냥 쓸데없는 우려는 이분 국회의원 나온다는 거 아닐까요? 엉뚱한 분이시라 알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그래도 올해도 이번에도 한번 또 넣어줬잖아, 그죠? 우리가 또 항상 이 이슈의 중심에 넣어드리고 있어요. 전 그 부분에서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님이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거기 계시는 문화시장님이라고. 그렇게 되면 뭐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문화시장이 아니다. 우리가 취임하시고 이제 초기에는 시장님 너무 활동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은근히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도지사님이 집중 그 십자포화를 만든 동안에 야, 시장님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평가들을 또 많이 하고 근데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도지사님이 하도 네. 이슈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 네. 교육감하고 시장이 좀 안 보여, 안 보여. 불안해한데 정치인이 자기 이름이 자꾸 나와야 네,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도지사가 사고 쳐서 시장의 뭐 단점 이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되는 게 시장 당신한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긴장이 좀 약간 느슨해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뭐 별다른 지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적 안 하는 게 아니라 딴 분 때문에. 사실 제일 뭐 인터넷에서도 통용되는 말이고 지금 이제 댓글을 좀 뭐 다들 관리하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악은 악플보다 무플이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 없거나 시장이 누구지? 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교육감 같은 경우는 부각될 만한 이런 어떤 그 이슈를 만들어가기가 좀 힘든데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사님이 너무 이름이 전국적으로 그렇죠. 알려지다 보니까 시장은 물론 이제 뭐 교육감님까지 좀 약간 삭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이 얼마 전에 모 행사에서 있었잖아요. 윤건영 시장님, 이범석 교육감님 이렇게 진행자가 장난. 잘못 부르는 뭐 이런 일까지도 벌일 정도로. 그것도 뭐 네. 생각할 수도 어떻게 있겠네. 보면 그 행사 그거를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르죠. 근데 그거를 의도했다면은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직급이 헷갈렸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글쎄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님이 거꾸로 부를 정도면은 일반 시민들은 네. 더 모른다. 그렇죠. 관심이 별로 그 없는. 사회를 본 사람이 제 후배인데 제가 또 지적당했잖아요. 그걸 또 뭐라고 또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범석 시장이 어떻게 그 얘기했는데 네. 이왕이면 뭐 한 말씀 더 하세요? 아, 이범석 시장님이요? 네. 뭐 꺼내도 뭐할 얘기 없어요? 아, 지적하실 거라든지. 글쎄 저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청사 이후에 뭐 이렇게 집행부랑 크게 뭐 대립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가지고 네. 아직은 사실상 어떤 거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조용히 용역만 많이 들어가는 거를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있는 선거구에 있는 그 지엘 앞에 그 보건소 뒤편에 야구장 거기 용역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저기 뭐 농산물 시장 뭐 용역 들어간다. 그다음 대연치 하상가 용역 들어간다. 다 그래서 용역만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뭐 좀 좋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냥 잔잔한 행보인 것 같은데 이슈 파이팅을 좀 저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슈 파이팅 측면에서는 예전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 뭐 지역화폐 혹은 청년 기본소득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니네 교부금 다 그냥 이렇게 해버릴 거라고 했을 때도 맞서 싸웠었거든요. 그리고 뭐 검찰 조사 들어갔는데도 꿋꿋이 버티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온 건데 이제 저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잊혀지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승부수를 좀 던져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뭐 6개월 전까지는 좀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고 1년 안쪽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특집 기사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의원들이 얼마나 활동했는지, 뭐 도의원들 얼마나 활동했는지, 단체장들이 얼마나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건데 이슈 파이팅 측면에서는 저는 지사님은 그런 측면에서는 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저는 그 정치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관료 출신 같은 경우는 일 벌리거나 일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그 자기가 그 수를 띄우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 이제 관료 출신인데 시장님도 뭐 평생 관료를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에 입당한 지도 이제 얼마 안 되시고 정치인 된 지는 더 안 되시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에 입당하고 얼마 안 돼서 정치인이 되셔가지고 시장이 되셔서 당선이 되신 건데 이 기간들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께서는 당연히 재선 3선 시장을 하기를 원하실 거고 우리 청주에서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극복을 하려면은 총선 전부터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총선 이후에는 다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시기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크게 주목받는 시기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주목받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라면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우리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준비하면 전 늦는다.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 총선이 끝난 다음에 띄울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기획을 하고 있었어야지.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주라는 데가 이 시장을 한번 재선 이런 것을 잘 허용하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인 줄 알았어. 나 지금. 아니 장황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범수 시장님 뭐 자주 마시고 예산 줄 거 있으면 이쪽도 좀 땡겨주시고. 그래서 요새 뭐 여기 공안제다 주차장 만들고 그러는 게 우리 한작 의원님이 뭐 이렇게 시장에 협조를 많이 하셔서 그래나? 공원제 주차장 여기 만드는 주차장 만든 데알아요 여기 옆에 아. 중국구청 옆에 뒤에. 그거는 좀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사실상. 근데 공안제라지 말고 뭐 빈터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근데 또 다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아니고 네. 일부는 또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얘기를 한다는데 그걸 좀 제가 자세히 볼 거거든요. 왜냐면은 동네 정서를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용역 능사는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이범석 시장님 한작 의원 자주 만나시면 재선에 도움되실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이게 바로 재선된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한 번도 없습니다. 진검다리 재선에 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이 또 제일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총선이 열리는데 요 몇 달 동안 청주 지역만 중심으로 해서 총선 후보군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상당구 일단은 뭐 여당 야당에서 잘 됐네요. 이렇게 군항이 어떤지 상당구는 정우택 의원 국회부의장하고 윤곽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이 있잖아요. 예. 현재도 그렇게 한 2명만 그렇죠. 유력한가요? 예. 지금도 그 두 명만 유력한 거죠. 예. 별다른 윤곽근 도당위원장이 청원구로 간다더라 이런 얘기도 한참 돌았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안 가실 것 같고 안 가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중에 혹시 경선을 하게 되면 어쨌든 네.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곽근 위원장 이름으로 추천된 당원들이 접수가 없는 거로 봐서 혹시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 또 네, 그런 생각들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추천을 많이 해서 당원들이 아니요. 지금 이제 접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뭐 경선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또 당원들이 하잖아요. 예. 당원들이 투표를 할 때 유리하려면 본인이 당원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투표를 하는 거니까 지금 접수되는 건이 미미한 거로 봐서 거의 없는 거로 봐서 그렇게 활동을 안 할 리는 없고 그러면 당원 가입증을 많이 받아서 갖고 있다가 막판에 집어넣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저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후보군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나 많아요. 굉장히나 많습니다. 지역위원장 이강일 위원장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네. 그다음에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네. 그다음에 저기 장선배 전 충북도의회 의장, 그다음에 이제 김시진 전 상당 재보궐 무소속 후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한간에는 좀 이제 노영민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얘기가 이제 많이 돌고 있고 왜냐하면은 저희는 뭐 당연히 그 본선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우택 의원 부의장께서 나올 때 마수가 누가 되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이런 거물급 정치인에 비해서 우리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면 그렇죠. 제가 중앙당이라면 이제 전략공천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공천도 할 수 있다. 후보가 먼저 결정이 언제 이제 뭐 그거는 서로 약간 눈치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으나 이쪽에서는 이제 뭐 윤곽근 전 위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우택 부의장께서 지금 후보가 두 분 중에 한 분 혹은 이제 뭐 다른 분도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정우택 부의장께서 지금 어쨌든 현역이시기도 하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손수조 그분처럼 그냥 약간 뭐 망신주기살 이런 식으로 아니라면은 뭐 이렇게 전략공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도상으로는 전략공천이면 그건 뭐 예를 들어
뭐 유명 정치인이 서울이나 딴 데 올 수도 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도 아마 쇄신이나 혁신 그 공천을 한다고 했을 때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먼저 한 것처럼 우리도 험지 출마라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다선을 위주로 해가지고 뭐 가서 싸워라. 그리고 사실 상당은 제가 볼 때는 좀 싸울 만한 정도의 밭이거든요. 원래는 예전에 정치 1번지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동남지구가 커지면서 진보세가 많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저는 한 번은 붙어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서 좀 다양하게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나. 네. 제가 요새 듣는 소식통에 의하면 민주당 쪽 인사들 중에는 식사 봉사를 약속하고 깼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데 네. 일단 좋은 소식만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당분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서원구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진모 위원장,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장섭 국회의원이 벌써부터 그 눈에 확 띄어요. 네. 저기 현수막 대결을 네. 돈도 많이 들겠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김진모 위원장이 굉장히 요새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돌풍을 일으켰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점심 뭐 이렇게 국수 팔아가지고 봉사, 이제 배식 봉사, 일일 설거지. 점장 뭐 이런 걸 했는데 제가 갔었거든요. 네. 11시에 제가 갔는데 이미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얼른 먹고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급히 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시 원래 2시까지 해야 되는데 1시에 국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600명 정도가 왔다 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 정도고 어쨌든 김진모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고 다들 호감을 갖는 그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전 위원장, 최연호 위원장.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그 얼마 전에 뭐 일간지에 이제 최연호 전 위원장이 이렇게 뭐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 경선을 해서 질 경우에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일간지에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경선을 한다는 얘기는 졌을 경우에는 내가 나가죠. 승복을 하고 도와야 되는 건데 그 법으로 안 되게 돼 안 있습니다. 되지만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강한 의지를 탈당하면 갖고 있다. 되는 거 아니에요? 탈당. 아니, 경선 전에 됩니다. 탈당해야 되는데 경선을 하면 법적으로 아예 못 나가게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근데 그렇게 의지는 이인제 이제 방지법이라고. 왜냐면 그런 상황을 해서 예를 들면 경선을 잘 하고 있는 당, 예를 들면 6대4 정도로 이길 수 있는데 이 당에서 그래갖고 경선을 해서 나간 사람이 출마를 해갖고 3자 구도가 되면은 판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인제 방지법이라 그래갖고 예전에 경선하고 불복해갖고 출마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막는 법으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하려면은 그렇게 안 하려면 경선을 하지 않고 나가야 돼.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인터뷰 내용 그렇게 돼 있는 거로 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나오면 또 김진모 위원장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초를 치는 격이니까. 사실상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최연호 전 위원장의 행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런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마해서 이제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셨지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출마하신 거를 다 이렇게 뜯어 보시면은 갈라먹어 가지고 진 경험이 꽤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몇 번 있었고 그럼 이제 뭐 상대당 이야기는 저는 저희 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 2번 정도 제가 이제 서원구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로 해가지고 그 봉사하는 데를 우연히 그냥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거든요. 바닥을 빡빡 낀다.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빡빡 끼면 사실 그만큼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구전으로 전해 도는 소문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위협적이다. 쉽게 말해서 잘하고 있다. 김진모 위원장이. 네,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저희 그래서 느끼고 이장섭 있고. 의원이 박박 기고 있는 건 못하잖아 지금 국회의원이나 그런데 할 일이 제 많아가지고요. 소식에 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봤을 때. 이장섭 의원 측에서 네, 그래서 보좌진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인지가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뭐 골프도 선거와 같습니다만 고개 들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지금 4개 구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선거구가. 그 쉽게 말해서 밭이 안 좋다 그러죠. 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같은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유권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1, 2%로 그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가 그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개씩 있거든요. 여야를 분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이기고 질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서원구가 4개 구 중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모 위원장이 빡빡 기었을 때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을 크게 개의치 않고 같이 빡빡 기면서 필드에서 좀 붙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감지가 안 되고 있는 것 전혀 같아서 아니죠 지금. 예. 저 어때 그저 여당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도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상당구 그러면 정우택 이 이름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다 알잖아요. 옛날 도지사도 했었고. 그런데 여기 이장섭은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시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김진모 위원장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질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 이장섭 의원 측근에서 아유 김진모 위원장 별거 아니요 이렇게 안심하셔요 뭐 이런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 얘기를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했던 걸로 고개 들면 죽는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 국회의원 보좌관 해봤잖아요. 떨어지면 보좌관이 다 먹어요 욕. 앞에서 그 떨어진 사람 욕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관들만 죽어납니다. 오래 갑니다. 하여튼 잘하시기 바라고. 자 흥덕구입니다. 네. 도종환 국회의원에 네, 여긴 또 누가 도전할 건지가 궁금한데. 네. 자 여당 누가 나옵니까? 여기는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것만 있고 사실상 확정된 사람은 없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윤희근 경찰청장 뭐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윤희근 청장은 안 나온대더라. 이런 얘기 요새 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뭐 그런 얘기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명도 있는 분이 나와야 여기 도종환 의원하고 붙을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도종환 의원은 이미 문인일 때부터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교과서에도 예. 저도 이분의 시를 뭐 제가 많이 읽고 이분하고 지인들도 저하고도 많이 아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는 너무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래도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분이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제격이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김동원 아시아 투데이 부사장님 네. 이분이 자주 활동을 하는데 네. 아침에 왔다 저녁 때 간다며요? 그러니까 1박 2일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디 거치할 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침에 왔다 저녁 때 가고 뭐 그래 아직 이게 접목 이렇게 접근성 뭐 이런 게 조금 스킨십 이렇게 좀 덜 하지 않냐. 근데 윤희근 청장은 제가 볼 때 전투복도 입고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경비복 딱 입고 아주 그런 거 보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사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도 이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증평 경찰서 신축하는 거 이런 거에도 총장이 뭐 나서서 하는 거 보면 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고 하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도종환 의원님 저번에 저랑 인터뷰했는데 네. 그런 걸 왜 물어 이런 식으로 뭐 나올 건데 왜 물어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답변하셨더라고. 그래서 뭐 저희는 나올 뭐 것 나옵니다. 같아요. 저희 나오고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상대가 누가 나올 것이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 제일 유력했는데 경찰국장에서 이제 검찰 출신이 올라오는 바람에 13만 경찰한테 욕을 많이 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12구 참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거 그때 이제 또 지역에 어디 계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연타를 맞으면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거 빼고는 사실상 이제 제가 찾아본 것도 그렇고 거론되는 분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사실은 뭐 저희는 뭐 누가 와도 열심히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 그 국민의힘 현역 위원장이 누구죠?
김정복 당협위원장. 김정복 당협위원장. 그분 이름 안 넣어주면 또 맞아. 바뀔 수도 있죠, 뭐. 예. 김정복 당위원장 있고 네. 또 누가 두 명 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송태영 전 충북도당 위원장. 아 송태영 충북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놀라운 서프라이즈로 우리 그 저와 같은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이유키 충북도 의원. 예. 이웃 기도위원이.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카더라인 줄 알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는데 네.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웃 기도위원이 모두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나왔습니다. 출마를 했고 네네. 안타깝게 뭐 1차 컷오프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도전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분도 하는데 네. 뭐 같은 지역구의 시의원님은 저는 이제 그 항상 이제 그 실력을 갈고 닦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시는군요. 네.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뭐 조만간 하겠죠. 로드맵이 아직 젊으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맞아 청원구입니다. 청원구는 이제 변재일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일단 여기도 국민의힘에 좀 중량급 인사들이 자꾸 거론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수민 그 현 당협위원장이 네.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또 김원일 또 교수, 청주대 교수. 예, 뭐 그리고 뭐 얘기 나오는 게 서승우 대통령 비서실 네, 비서관. 자치행정비서관 예, 이건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 동향은 별다른 거 없어요? 예, 뭐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딱히 뭐 그래도 김수민 위원장이 현역 위원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김순희 위원장 출산이 했나요? 다가온 것 같은데. 다가온 것 같아요. 예. 출산하셨다면 축하드리고. 5월 5일 날 그때 거의 이렇게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었고 그 이후로 방송도 다 이제 하차를 해서 일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지금 6월, 7월 아마 곧 출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순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승우 비서관은 보니까 측근이 움직이는 것더라고. 자칭 측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도지사를 좀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아마 그 가까운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은 뭐 변재일 의원의 도전자들이 네네. 많죠? 네, 변재일 의원님도 이제 당연히 도전하시고요. 네. 이제 6선을 도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허창원 전 충북도 의원 지금 이제 저희 수석 대변인 청북도당 수석 대변인이시고 송대봉 전 청와대 행정관 네. 그다음에 뭐 유행열 청와대 전 행정관 예. 그리고 이제 뭐 김재홍 전 강릉 영동대 총장님이 계시는데 사실상 뭐 많이 못 뵈가지고 저는 모르는 분이시고 그래서 뭐 유행열 전 행정관님, 송재봉 전 행정관님, 허창원 전 도의원님 그다음에 이제 변재일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4분 정도가 이제 좀 각축을 벌일 걸로 생각이 들고 그 변재일 의원님도 뭐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뭐랍니까? 뭐 출마한다 안 한다? 얘기는 없는 출마하시는 거죠?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네, 하시는 안 한다고 말 안 했기 때문에 출마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제 궁금한 게 그 송재봉 전 행정관이 요새 그 페이스북 활동을 열심히 하더군요. 오창에 뭐 천안 동면인가에 쓰레기장이 생겨서 오창이 피해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막 올리고 오창에 뭐 행사가 열린다라고 홍보 글도 올리고 오창 사람 다 됐던데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행사장에서 자주 뵈는 거 아주 봐서 자주 뵈요. 예, 북쪽구에 정원구에 청구 가리지도 않고 가리지 않고 이쪽 뭐 상당구에도 오시고 아 그래요? 어차피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가다가 네. 턴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만 한다고 해서 거기만 해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흥덕구를 가든 뭐 서원구를 가든 다 옆에 보면은 그 청주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청원구에서 하는 행사만 뭐 집중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이제 좀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행보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송재봉 전 행정관은 국회의원 어느 선거구든 나올 것 같다 이겁니까? 아니요, 저는 청원구로 지금 수원구로? 도전하는 거로 알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출마하는 거고 예, 하는데 저도 청원구로 나올 거. 선거로 나올 것 같고 청원구 행사만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그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당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 다른데 갈 곳이 별로 없어요. 정원구 말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일각에서는 청주시장 도전했었는데
또 2년에 또 도전하고 네.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게 그러지 말고 청주시장을 하던 지방선거에 나가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주장도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마음을 국회의원 출마하는 거로 굳혔냐 그런 겁니까? 뭐 행보를 보면 저는 국회의원 출마로 하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혹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2연속 만약에 떨어지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2년마다 이제 사실 우리 정치 문화가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뭐 구청장 하다 떨어지면은 다시 뭐 국회의원 나오고 뭐 떨어지면 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년마다 계속 선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일단 되고 보자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 후보 중에는 시장 쪽은 아예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국회의원만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거랑 잘할 수 있는 거랑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에 대해 확실히 그 확고한 것들이 서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행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나오시는 걸로 저는 확실히 보입니다. 국회의원에 많이 도전하면은 그 3년 후에 지방선거 때 청주시장 선거할 때 우리 저 한재학 후보님이 되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땡큐 하다고 해주세요. 어우 부담스러워. 자,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삐딱 토커들이 잘 못 맞춰요. 네. 역대적으로 못 맞췄어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네. 청주만 기준으로 네. 4개 선거구에 네. 당선자 몇 대 몇 정도 될 건지 한번 제가 미리 우리 안 짰으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5, 4, 3. 자, 우리 연장자로 한번 해볼까요? 뭐 다 이기길 희망하지만 3대1 정도. 네. 3, 국민의힘 3, 예. 민주당 1. 예. 오, 의원님. 저도 3대 1입니다. 거꾸로? 네. 3대 1. 네. 민주당 3, 국민의힘 1. 네. 일단 뭐 안 맞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일단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하여튼 정치인들도 바쁘시겠지만 유권자분들도 아주 잘 지켜보시면서 저 정확한 판단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